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이 영상은 11월쯤 영상이고요. 전 이때 겨울철 자전거 배달 대비해서 자전거를 점검하는 중이에요. 자전거라고 유지비가 안 드는 건 아니에요. 하루 8에서 11시간 배달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한 달 보름, 2달 간격으로 교체해 주는 중이고요. 브레이크도 한 달에 한 번은 손봐줘야 합니다. 당근에서 80만원으로 이 자전거를 샀지만 이후 자잘한 수리비랑 타이어 교체, 뒷바퀴, 유압식 브레이크로 교체 등등 이후 들어간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약 40만원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의자 안장도 2번이나 부러졌습니다. 내가 직접 수리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만 공구도 없고요. 난 기술자가 아니어서 30분 안에 끝낼 일을 2시간에 걸쳐 끝낼 거고, 안 그래도 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성수기 장사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배달 손에 못 놓고 있는 이유가 온라인 매출이 90%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정한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주문이 끊기면 동시에 끊깁니다. 날씨와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나 꾸준한 매출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오프라인 거래가 활발할 땐 기존 거래처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손익분기점은 늘 넘었고, 잘 팔리는 제품은 신상이 아니어도 잘 보이는 곳에 진열이 돼 있어요. 온라인 판매 90%인 현 상황에선 주문이 들어와야 판매가 되니까 평균 매출을 잡을 수가 없어요. 판매자가 광고를 안 하면 주문 자체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판매는 뭔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보다 이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출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새로 생기는 신규 온라인 업체 수만큼 사라지는 온라인 업체도 많아요. 지난 3년간 얻은 유일한 수확이 있다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밖에 나가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투잡, 쓰리잡이 가능한 배달이라는 노동을 찾아냈고요. 수입도 일반 노동보다 높아 만족하는 중이에요. 문제는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한 사장님들이 배달업에 뛰어들어서 배달 종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폐업하는 식당도 많아서 기상 악천후가 아닌 이상 평소엔 수입이 높지 않습니다. 배달 일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기술 숙련도라는 게 없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하고 많은 일이 많은데 왜 배달, 일용직 종사자가 계속 늘어날까요? 그냥 나이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대단한 기술, 자본이 없으면 30대 중반 이후에 취업할 곳이 없고요. 일할 곳은 있는데 30대 중반 이후에 막내로 들어가서 25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혼자가 아닌 이상 결혼한 사람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내몰린 사람들은 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갈 곳은 생산직, 물류, 건설, 일용직, 배달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내 경험상 생산직 공장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날 처지게 만듭니다. 기계 소리랑 공장 마당에 쌓인 자재들을 보면 그냥 힘이 빠져요. 라인 작업이다 보니까 내가 좀 서툴고 일을 못하면 바로 일 못하는 게 표시가 나고요. 그게 신경이 쓰여서 안 써도 될 힘을 더 쓰게 돼요. 반복, 숙달, 몸이 적응하기 전까지는 일이 힘듭니다. 그리고 기계같이 반복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졸라 안 가요. 생산직 또는 공장에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수입이 줄어서 힘들다 말하는데, 12시간 잔업을 하면 월급은 300만원 넘게 받지만 1년 365일 저렇게 일하면 사람이 버티질 못해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뉴스를 보면 잔업을 못해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건 좀 환경이 좋은 그런 생산직 공장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그런 생산직일 거예요. 난 일하면서 잔업이 많아서 월급 많이 받아서 좋다라는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인터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생산직은 일하는 환경이 열악해요. 식품 공장이 아닌 이상 도시에 있으면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도시 외지에 있고 먼지가 많고요. 기계 소리 시끄러워요. 거기에 음악까지 틀어놓으면 귀가 멍합니다. 이런 데서 매일 12시간 근무하는 게 행복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경험상 진짜 매일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은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이직률이 다 높아요. 돈이 진짜 급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 돈 덜 받아도 집에서 쉬고 싶어 해요. 그리고 8, 9시간 일하고 추가로 3, 4시간 더 일하는 건 심리적, 체력적 부담이 더 커요. 이미 지친 상태에서 야근은 2배로 더 힘듭니다.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는 동물이지 기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야근하면 사장도 월급을 1.5배 이상 줘야 하고 직원들 눈치도 봐야 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졸라 바쁜 시기 잠깐 하는 거 아니면 야근 안 합니다. 요즘은 야근 자주 하면 직원들이 그만둬요. 인력사무소는 꼭 건설 현장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공장으로 더 많이 불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난이도는 복불복이에요. 운이 좋으면 설렁설렁 하다가 3시쯤에 일이 끝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게 좀 부담스럽죠. 처음엔 몰라서 가는데 가기 싫은 일터에 다시 배정받으면 짜증납니다. 내 경험상 인력사무소를 통해 나간 일터는 되게 힘든 일이 아닌 더러운 일을 많이 시켰어요. 자기 직원들한테도 시키기 힘든 일을 시킵니다. 쿠팡 물류나 택배 상하차는 이직률이 높긴 한데 그래도 소수는 그걸 천직이라고 여기고 일을 해요. 개중엔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가 노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관리직으로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합니다. 물류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살고 성실한 사람은 많은데 문제는 버티질 못해요.
물류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성실성을 인정받으면 관리직으로 데려가는데 사람 관리 피곤해하고 단순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현장에 남으려고 하죠. 물류일이 고되긴 하지만 자기 할 일만 하면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서 그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어도 그곳에선 노력 성실하기만 하면 인정받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 체력이 저하되고요. 관리직으로 가지 않는 한 오래 하면 골병 드는 일이에요. 주간 일보다 야간 일이 수입이 더 높은데 야간 일 오래 해서 밤낮이 바뀌면 사람이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난 쿠팡 물류일 1년 넘게 하면서 단 하루도 컨디션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돌고 돌다 결국 배달일까지 하게 됐는데 하게 된 계기가 치킨집 하다가 망한 친구가 배달일을 시작해서 치킨집 할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거 보고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한 번의 사고로 골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 홀이 없어 최저 시급만 받아도 노동 난이도가 위의 열거한 일보다 제일 약하고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 좋습니다. 배달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해보면 다른 일을 못해요. 물론 나이 들고 취업과 사업하기 힘든 사람들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불안한 점은 라이더는 꾸준히 늘어나고 배민과 쿠팡의 출혈 경쟁으로 두 업체가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는 중이라 이게 언제까지 갈까 싶긴 해요. 뉴스를 보니까 라이더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독일에선 철수하는 업체로 생겼어요. 분명 언젠가 쿠팡이나 배민이 백기를 들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배달비도 안정을 찾겠죠. 소시적에는 어릴 때 공부 안 하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회사 퇴직 후에 사업이나 무언가 도전을 해보다 망하고 실패해서 일용직에 내몰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일이 바빠 말을 나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래 일하다 보니까 친분 있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인서울 대졸자가 생각보다 많아 놀랐어요. 경희대, 서강대, 한성대 등등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도 문과라는 이유로 취업이 쉽지 않다는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계약직으로만 한 회사를 10년 다니다가 계약갱신을 더 이상 안 해줘서 38살 나이에 쿠팡에 온 친구도 있습니다. 쿠팡 물류 안에서 먼저 나서서 일하고 성실하고 인간성도 좋은데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30대 중후반이 되면 자신이 갈 곳이 없고 들어가 봐야 예전 직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의 취업 활동을 포기하고 물류 일을 직장 삼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 일이 잘 풀릴 땐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지 알았는데 사업장에 나와서 나보다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았지만 일이 안 풀린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당시 내가 일이 잘 풀린 게 내 실력이 아닌 시대의 운을 내가 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근래에 들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좋았던 건 예전엔 내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입만 바라보고 그 수입만 의존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가게 매출 좀 떨어진다 싶고 손님이 없으면 바로 자전거를 타고 배달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땐 노동 수입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현재 가게를 직원한테 맡기고 노동 수입과 사업 소득을 동시에 보니까 통장 잔고가 0원인 상황에서 며칠을 보내는 일은 없어요. 한 가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큰 돈이 아니어도 다방면으로 돈을 조달하니까 예전보다는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업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부업이에요. 아직은 나만 알고 있죠. 수입이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하고 수입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운영사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는 거고 난 거기서 허점을 찾아 돈을 버는 겁니다. 푼돈 버리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어요. 사업이 아직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수입원을 다변화시켰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비수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슬슬 토토도 다시 찍어볼 생각이고요. 요즘 내 친구들이 다들 퇴직 후를 걱정합니다. 다들 뭘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죠. 난 친구들한테 늘 하는 말이 확실하게 너가 좋아하거나 잘 아는 아이템으로 당장 수입이 크지 않아도 꾸준히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면 실행할 생각도 하지 말고 회사가 네 책상을 창고에 옮겨놔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퇴직하거나 잘리면 당장 프랜차이즈 가게 차리지 말고 퇴직 후 1, 2년은 그냥 쉬엄쉬엄 일용직 또는 물류 일을 하면서 저 일이 너가 사업하다 망하면 평생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잘 생각하고 일을 도모하라고 말해줘요. 앞으로는 종종 영상 올릴게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이제 곧 끝나겠지만 끝나면 뭐합니까? 이미 너덜너덜해졌는데. 자, 그럼 영상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